공개문제 B형 문제 3 복합요소 구현입니다. 먼저 복합요소 구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첫 번째 세부 문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1 시트의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각 세부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세부 지문에서는 담당자 선택이라는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지문은 완전 판매 건수 필드를 생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 차트와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혼합 차트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2 시트의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부 지문부터 차례로 살펴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을 구하는 YOY 측정값을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지문이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방송일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월 총 판매 금액을 테이블로 구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 YOY %를 가로막대 차트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막대 차트의 색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문제 세 번째 내용은 문제 3-3 시트의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하고 차트를 구현을 한 다음에 문제 3 대시보드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3-3 시트의 매개 변수와 필드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에서는 분리 차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은 매개 변수와 필터를 배치를 하고 적용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3-4 대시보드에 동적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의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와 필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3-4 대시보드에 문제 3-4-1 그리드를 클릭할 경우에 분류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경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세 번째 세부 지문입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면 문제 3-1 시트의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3-1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부터 살펴보면은 문자열 매개 변수 담당자 구분과 담당자 선택이라는 필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 생성을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담당자 언더바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유형에는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허용되는 값을 목록으로 선택해 주실 건데요. 담당 호스트 그리고 담당 MD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담당자 언더바 선택 필드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에서 담당 호스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담당 호스트 필드가 반환되도록 그리고 담당 MD 선택할 경우에는 사원명이 반환되도록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을 담당자 언더바 선택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린 케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건데 매개 변수인 담당자 언더바 구분이 when 담당 호스트일 경우에 데이터 패널에 있는 담당 호스트를 반환하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명이 나타나도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end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필드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주문 번호, 좀비 수량, 판매 수량 필드를 활용해서 완전 판매 건수를 생성을 해줄 건데요. 먼저 해당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완전
판매 건수라고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완전 판매 건수는 먼저 준비한 판매 건수 대비해서 실제로 모두 판매된 주문을 찾아서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할 건데요. 먼저 조건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패널에 있는 준비 수량 데이터를 가져와서 준비 수량이 판매 수량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 판매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주문 번호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널이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준비한 수량만큼 모든 게 판매되었을 때에 대한 주문 번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건수의 개수를 카운트 함수로 감싸주게 되면은 조건에 맞는 주문 번호만을 전부 다 셀 수 있도록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두 번째 세부 지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 선택 결과에 따라서 총 판매 금액과 완전 판매 건수를 막대 차트와 라인 차트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계산된 필드로 총 판매 금액을 만들 건데요. 먼저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이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계산된 필드의 이름은 총 판매 금액이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 수량과 그리고 판매 가격을 서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패널에 있는 담당자 선택을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을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할 건데요. 내림차순 정렬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툴팁에 이 내림차순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세로축에 왼쪽에는 총 판매 금액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완전 판매 건수 필드를 배치를 해줄 건데, 데이터 패널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완전 판매 건수를 드래그해서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 혼합 차트로 표현을 하기 위해 두 필드를 이중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먼저 행 패널에 올라와 있는 완전 판매 건수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이중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총 판매 금액의 경우에는 마크 표현을 막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완전 판매 건수는 표현 방식을 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방송일을 2024년으로 필터해서 가져올 건데요. 해당 필드를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할 경우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연도를 클릭해 주시고 2024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과는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MD에 대한 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담당자 구분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담당자 선택 필드가 담당자 구분 값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매개 변수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담당자 구분에 담당 호스트, 그 다음에 담당 MD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면과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담당 MD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문제 3-2 시트의 혼합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3-2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전년 판매 가격, 전년 판매 수량, 총 판매 금액을 사용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에 대한 증감을 구하는 판매 금액 YOY 측정값을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측정값을 생성을 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드 이름은 판매 금액 YOY %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년 판매 가격과 전년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전년 총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할 거고, 이때 전년 판매 금액이
총 판매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총 판매 금액을 데이터 패널에서 가져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전년 판매 수량과 전년 판매 가격을 계산을 해줄 건데, 이때 총 판매 금액을 다 더해주고, 그리고 전년에 판매했던 총 판매 금액을 다 더해서 둘을 빼주게 되면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계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전년에 판매했던 전년 총 판매 금액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년 대비 증가한 증가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일 필드를 필터 패널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연도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2024년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명 필드를 전체 필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거래처명 필드를 드래그해서 필터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 이때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모두 사용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방송일 필드를 이용해서 연월별 총 판매 금액을 테이블로 구현을 하고, 판매 금액 YOY %를 가로막대 차트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패널에 있는 방송일을 드래그하여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방식은 연월입니다. 행 패널에 있는 연 방송일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월을 클릭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월로 되어 있는 연속형을 불연속으로 변경을 해 주실 건데요. 행 패널에 있는 월 방송일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불연속형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값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판매 금액 필드를 배치를 해줄 겁니다. 이때 해당 필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판매 금액 해당 필드를 드래그하여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요. 이 해당 필드 역시 마찬가지로 우클릭한 다음에 불연속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려는 차트와 동일하게 총 판매 금액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 금액을 가로막대 차트로 구현을 해줄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판매 금액 YOY %를 드래그하여 열 패널로 가져다 주시면은 테이블 오른쪽에 가로막대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차트에 총 합계를 표현을 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분석, 그 다음에 총계, 그 다음에 열 총 합계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총 합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머리글을 제외하도록 할 건데요. 하단에 있는 이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한 다음에 머리글 표시를 클릭하여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 화면과 동일하게 객체의 크기와 위치를 설정을 해줄 건데, 먼저 테두리를 설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해당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글꼴 서식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머리끝 클릭하신 다음에 실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색상 추가 클릭해서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옆에 있는 코드를 D4, D4, D4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마치 하면은 테두리가 입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제 차트에 열 기준선들을 제거를 해줄 건데요. 상단에 있는 아이콘 중에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 탭에 있는 열을 클릭한 다음에 격자선을 없음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각각의 기준선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판매 금액의 정렬을 설정을 해 주실 건데요. 이 상단에 있는 머리글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서식을 들어오게 되면은 해당 필드에 대한 레이블의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퉁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클릭했을 때 맞춤을 가운데로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필드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값의 경우에는
우측으로 정렬이 되도록 정의를 할 건데요. 총 판매 금액의 값을 정렬을 하기 위해 해당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머리글에 대한 정렬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나타나는 기본값의 맞춤을 자동에서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앞에 있는 방송 일에 대한 정렬과 우측에 있는 총 판매 금액에 대한 정렬을 별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그 차트와 동일하게 레이블을 표시를 해 주실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 금액 YOY를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표시 형식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는 마크 패널에 배치되어 있는 이 판매 금액 YOY 퍼센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서식 들어오시고요. 이때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기본값에 해당되는 이 숫자를 클릭해 주시면은 서식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백분율로 변경을 해주시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세부 지문의 경우에는 판매 금액 YOY 퍼센트 막대 차트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음수일 경우엔 빨간색 그리고 양수일 경우엔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 색상을 지정을 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판매 금액 YOY 퍼센트를 드래그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상 편집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음수일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 창에서 FF0000 입력해 주시고 확인.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HTML 코드에 005FF 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이때 고급창을 클릭해서 가운데를 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파란색으로 나오도록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반드시 두 색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색상을 5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완벽하게 0보다 클 경우에는 파란색,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차트의 상단을 보게 되면은 판매 금액 YOY 퍼센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해당 값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때 열 패널 위에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운표를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 YOY 퍼센트 그리고 다운표 한번 더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차트 위쪽에 레이블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가 위에 레이블을 강제로 표시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문제 3-3 시트에 차트를 구현을 하고 문제 3 대시보드에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 3-3 시트로 이동하여 차트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3-3 시트에 매개 변수랑 필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성해야 될 매개 변수는 매출 목표인데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매출 목표라고 정의를 해 주시고 나서 데이터 유형을 정수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매출 목표 상한선입니다. 이때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고 나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매출 목표 상한선이라는
특정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avg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1500억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계산된 필드의 이름인 매출 목표 상한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행수만큼의 모든 값들이 다 더해져서 1500억이 아니라 행수만큼 곱해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은 이때 상한선이 1500억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해야 될 필드 이름은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입니다. 일단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입니다. 해당 필드는 총 판매 금액 필드의 합계를 매출 목표 매개 변수로 나누는 겁니다.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판매 금액을 가져다가 썸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개 변수에 있는 매출 목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세부 문제는 총 판매 금액 매출 목표 상한선 필드를 이용해서 분리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 판매 금액을 10패널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매출 목표 상한선을 다시 한번 10패널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리 차트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필드를 이중축으로 결합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이중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둘 다 막대 차트로 만들어야 분리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마크 패널에 있는 전체의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막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측정값 색상은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 방송일 필드를 2024년으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연도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필터 팝업창에 2024년만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2024년에 대한 값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분리 차트의 경우에는 이중축을 활용할 때 같은 축 범위로 이동을 해야 우리가 목표했던 거 대비했을 때 총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축 동기화를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은 전체 대비했을 때 총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 목표 상한선의 필드 색상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10패널에 있는 매출 목표 상한선을 클릭한 다음에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색상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나타나는 색 선택 팝업창에서 이제 색상을 BA, B0, AC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만 매출 상한선이 더 큰 값이고 밑에 깔려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총 판매 금액과 매출 상한선의 값의 위치를 좌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매출 목표 상한선 대비 총 판매 금액이 점점 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총 판매 금액에 대한 필드 색상도 정의를 해볼 건데, 총 판매 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마크 패널에 있는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추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때 색상은 4, 영어 2, 그 다음에 7, 9, A7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을 입력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레이블은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레이블을 입력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영역은 이 앞에 있는 이 파란색 영역, 즉 총 판매 금액이라는 이 막대 위에다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필드를 마크 패널에 있는 총 판매 금액의 레이블로 얹어 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해당 필드는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 이때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되도록 서식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크 패널의 총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영역에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패널의 기본값에 해당되는 이 영역을 보면은 숫자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했을 때 서식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100분율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에 대한 정렬을 해주려고 합니다. 닫기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마크 패널에 있는 총 판매 금액의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나서 글꼴을 클릭해 주시면은 12포인트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 맞추면 가운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레이블이 사라진 이유는 해당 공간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맞춤을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변경해 보면은 이 값이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배치해야 될 레이블은 총 판매 금액입니다. 데이터 패널에 있는 총 판매 금액을 드래그하여 마찬가지로 총 판매 금액에 레이블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레이블은 앞에 있는 레이블과 다르게 글자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점점점을 들어와서 상단은 12, 판매 금액의 경우에는 글꼴의 포인트를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기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폰트 사이즈가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조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분석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참조선을 반영할 수 있는 요 기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 탭에 있는 참조선을 드래그하여 테이블에 해당되는 총 판매 금액의 윗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참조선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조선의 경우에는 매출 목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표시되는 값은 매출 목표 옆에 값이 나오도록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블을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꺽쇠를 눌러서 먼저 계산을 넣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입력한 다음에 콜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를 입력하고 값을 넣게 되면은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선에 대한 색상도 지정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해당 참조선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라인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색상 추가를 클릭하여 이때 참조선을 FF0000 입력한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참조선에 대한 색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끝났으면 서식창을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을 설정을 해주실 건데 먼저 상단에 있는 축을 제거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머리글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는 제목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축 편집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축 편집 팝업 창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축 제목에 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 오른쪽의 값을 지우고 X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축 제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주실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서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단위를 10억으로 변경을 해 주시려고 해요. 이때 눈금자의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숫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 단위를 디스플레이를 10억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은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이 끝나고 나면은 닫기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3 대시보드에 매개 변수랑 필터를 배치하고 그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 3 대시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방송일 필터를 배치를 해 주실 건데요. 먼저 시트 하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 탭을 클릭해 주시고 필터에서 방송일 연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상단 위에 방송일 연도가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해당 필터의 상단에 있는 이 햄버거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연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목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이 제목은 다시 한번 이 역삼각형을 클릭해서 제목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과 동일하게 전체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역삼각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오셔서 전체 값 표시를 클릭하여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치해야 될 항목은 담당자 구분 매개 변수입니다. 먼저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시트 클릭 없이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분석 탭에서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담당자 구분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해당 매개 변수를 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문제 3-1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일값 목록으로 매개 변수의 형태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배치할 부분은 거래처명입니다. 이때 거래처명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3-2 시트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3-2 시트를 클릭하고 상단에 있는 분석 메뉴에서 필터, 그 다음에 거래처명을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나타나게 된 거래처명 필터를 드래그하여 우측으로 배치를 해 주시게 되면은 문제 3-2 왼쪽에 거래처명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터의 표시 형식을 단일값 목록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 해당 필터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단일값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이 연도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트에도 공통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필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워크시트에 적용을 들어가서 선택한 워크시트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필터의 적용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 3-2와 3-3에다 적용이 될 수 있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해당 필터를 변경할 때마다 동시에 변하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문제 3-4 대시보드에서 동작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문제 3-4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부 지문은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버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객체 아래로 스크롤 내리다 보면 탐색 버튼이 있습니다. 탐색 버튼을 드래그하여 상단에 비어있는 빈 공간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버튼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탐색 버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편집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단추를 편집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위한 기능을 적용을 해 주시고 이름을 문제 2로 이동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버튼이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버튼 위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문제 2 시트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부 지문은 분류 필드에 가전이 포함된 제품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분하는 매개 변수랑 필터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필터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트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제 3-4-1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분석 패널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 나타나는 데이터 패널 상단에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성해야 되는 매개 변수 이름은 분류 언더바 구분이고요.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로, 그리고 나서 허용 가능한 값은 전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가전 분류입니다. 분류의 값에서 생활가전, 영상가전, 주방가전처럼 가전이 포함된 경우에 가전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분류별 품목으로 구분하는 문자열 필드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먼저 해당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가전 언더바 분류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contains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건데 먼저 조건문으로 분류에 해당되는 값이 contain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이때 가전이라는 말이 담기게 되면은 이때는 가전으로 반환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분류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야 될 필드는 가전 구분 필터입니다. 가전 분류로 분류됐던 것 중에 가전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들이 참으로 반환하고 혹은 분류일 경우에는 분류에 해당되는 값이 일치할 경우에 참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 해당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시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하면 되겠고요. 이때 만들어야 될 필드 이름은 가전 언더바 구분 언더바 필터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아까와 동일하게 if문과 contains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필드는 가전 분류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아까 만들었던 매개 변수 중에 분류 구분에 가전이라는 말이 담기게 되면은 이때 가전 분류의 경우에는 가전이라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동일하게 가전이 반환되게 됐을 때는 참이 나오겠고요. 그게 아니라 가전 분류가 분류 구분이랑 해당 매개 변수랑 동일하게 될 경우에는 4개 만드는 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단어가 담겨져 있을 때 참을 반환하기 위한 함수를 만든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필드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지문은 문제 3-4 대시보드에 문제 3-4-1 그리드를 클릭하여 분류 값에 따라서 값이 변경하도록 동작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먼저 문제 3-4-2 시트에 그리고 문제 3-4-3 시트에 가전 구분 필터를 필터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해당 시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3-4-2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가전 언더바 구분 필터를 필터 패널로 가져다 두신 다음에 참값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해당 참값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분류 구분에 실제로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해당 값으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 데이터 패널 하단에 있는 매개 변수의 분류 구분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매개 변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류 구분에 생활 과전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패널에 있는 가전 구분 필터를 필터 패널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때 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3-4-3에도 적용을 해야겠죠. 클릭해서 워크시트의 적용 범위를 선택한 워크시트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문제 3-4-2와 문제 3-4-3 이 두 대시보드가 적용이 되도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3-4 시트로 이동해서 가전 언더바 분류를 색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가전 분류를 드래그해서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매개 변수에 대한 동작을 설정을 해 주실 건데, 동작 설정을 위해서는 문제 3-4 시트로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매개 변수 동작을 설정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동작을 클릭한 다음에 나타나는 동작 팝업 창에서 동작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매개 변수를 변경을 하기 위한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 매개 변수 변경이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변경해야 될 동작 이름은 분류별 언더바 매개 변수이고요. 이때 입력하는 원본 시트, 해당 시트는 문제 3-4-1만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 동작이 실행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제했을 때는 현재값을 유지하고, 적용하는 매개 변수는 분류 언더바 구분. 이때 사용되는 필드의 원본 필드 같은 경우는 분류 필드를 이용해서 적용이 되도록, 즉 분류 값을 받아서 분류 언더바 구분에 다 담아주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동작 목록에 분류별 언더바 매개 변수라는 동작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생활 가전을 클릭하거나 영상 가전을 클릭하거나 폰 케이스를 클릭하거나 이런 식으로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대시보드나 아래쪽에 있는 대시보드의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 3-4-3 시트 오른쪽에 범례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상단에 있는 분석 탭에서 문제 3-4-3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분석 메뉴 탭을 클릭하고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색상 범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측 하단에 나타나는 가전 언더바 분류 색상 범례를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때 다른 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색상이 바뀌면서 색상 범례가 나타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